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7일 목요일이고요. 보통은 이제 저녁에 촬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제 이번부터는 오전에 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아침이라서 좀 목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통 오전장에는 종목보다는 시장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영상 촬영하는 한 10분, 15분 정도는 시간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오전에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도 똑같이 제럴드 로브의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 제가 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8편으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종목 교체가 유리한 이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종목 교체가 유리한 이유이고요. 책의 내용을 가져와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 영상을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컨텐츠는 어떠한 책을 소개해 드린다든지 책의 좋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영상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신다면은 네,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럴드 로브에게 어떤 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유 주식을 자주 교체하면 한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것보다 신경이 더 쓰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지 더 어렵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할지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한 종목을 보유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냥 편하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누구나 월등한 수익률을 안겨주는 한 종목을 보유했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종목을 정확한 시기에 이런 쪽집게처럼 발굴해서 보유하는 사람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더구나 어떤 앞선 한 상승의 사이클에서 어떤 뭐 연도나 분기별 이런 사이클에서 최고의 주식이었던 종목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항상 이 시장이 대세 상승장에서 한물간 어떤 인기주나 거래량이 없는 소외주를 붙들고 있으시면서 다른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광경을 그냥 종목에 묶인 채 한숨만 쉬면서 이제 바라볼 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는 솔직히 속이 편할 리도 없고 장기 보유를 한다면은요. 주식을 붙들고 있다가 대세 하락 기간 중에 아마 속이 상한 그 경험을 좀 속이 끓는 경험을 하신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한 번쯤은 겪어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제럴드 로브는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였고, 이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그것을 실현해 버리면 굳이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천천히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은 진짜 애간장이 다 녹아버릴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매도하고서 손실을 그냥 실현해 보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럴드 롭은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을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려면 어떤 주가의 움직임과 현재 주가의 기초에서 정확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틀리기 십상의 어떤 향후 전망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그냥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투자 방식은 적절하게만 운영하기만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짧은 보유 기간은 절대로 뭐 하루 만에 사고 파는 단타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목돈을 묻어두고 몇 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라는 의미이니까요. 어떤 뭐 단타나 뭐 그런 걸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게 보유 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예전에 제시리버머 책 할 때도 말씀드렸던 이 피라미딩 피라미딩 기법입니다. 이 얘기는 뭐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피라미드 전략을 조금 다시 한번 더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식엔 정답은 없어요. 어떤 방법은 이 방법 말고도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더 있겠지만 일반 주식 투자자 분들이 적어도 이 피라미딩 기법을 습관을 들여 놓으시면은 적어도 크게 물리시거나 전체 계좌에서 엄청나게 뭐 막심한 피해를 입지는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자금이 1억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1차 매수를 뭐 한 500만 원 500만 원을 1차 매수를 한다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매수하자마자 떨어지기만 한다면은요. 손실을 인정하고 빨리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입은 짧은 손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험료나 혹은 뭐 수업료 아니면 더 나은 출발을 위한 경비라고 제럴드 로브는 생각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 만약에 이렇게 이제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떤 종목을 똑같이 1차 매수를 뭐 500만 원어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예상대로 주가가 더 오르기 시작한다면은요. 추가적으로 500만 원씩 뭐 물량을 더 사면서 늘려 나가야 하는 겁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에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되 첫 매수에는 안전하게 이 적은 금액으로 항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은 나중에 늘려가도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전하게 작은 물량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고 괜찮으면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나중에 보면은 수익이 더 결과적으로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천천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럴드 로브의 이 피라미딩 원칙만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지킨다면은요.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얼마나 매수해야 할지나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요. 뭐 종목들을 적절한 물량만큼 보유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제럴드 로브가 말하는 이 물량을 늘려나가는 이 피라미딩 원칙을 만약에 매수 방법이라고 한다면 로브가 이제 매도했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럴드 로브도 적절하게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는 해요. 매수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내가 사고 싶어서 매수를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될 수 있지만 매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좀 강요받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물론 뭐 매도하는 것도 자발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주식을 매도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점은 주식의 상승세가 멈췄을 때라고 하고요. 만약에 멈췄을 때보다 조금 뭐 늦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막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적어도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했을 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떨어질 때 주식을 매수하고 올라갈 때 전부 매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랑 그냥 반대로 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실전을 통해서 배워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매도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험은 당연히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한번 종목을 매도했다고 해서요, 이 종목을 다시 매수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이 뭐 4만 원에 어떤 종목을 이제 4만 원에 사서 뭐 한 고점이 한 10만 원까지 4만 원에서 이제 뭐 10만 원까지 이제 진행했을 때요. 요때의 이 상승 폭에서 이 사이에서 한 몇 번쯤 사고 파는 게 오히려 이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냥 한 번에 보유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안전하다고 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4만 원에 사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치고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랐다가 뭐 조금 떨어 서서히 빠진다면은 당연히 별로 큰 걱정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만약에 피라미딩 전략으로 이 만약에 이 대시세를 한번 보면은요. 매수 매도를 큰 시세 안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만약에 뭐 이쪽에서 이렇게 사고 사면서 뭐 한 이쪽에서 한번 수익 청산을 한번 하고 뭐 이때 다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때 뭐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뭐 10만 원에 다시 들어간다고 했을 때요. 혹시라도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면 그냥 짧은 손실로 빠르게 진행하고 나오면 그냥 그만인 거거든요. 이미 수익은 확정을 먼저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피라미딩 원칙을 진행했을 때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는 적어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대시세 안에서 4만 원부터 만약에 10만 원까지 뭐 한 100% 넘게 종목이 올랐다고 했을 때요. 왜 이게 조금 더 불안할 수 있냐면은 물론 이 안에서 수익을 청산하고 나온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공포감이나 불안함에 많이 휩싸이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4만 원부터 그냥 사서 계속 10만 원까지 좀 보유한다고 하면은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해서 한 6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유했던 사람들은 아마 심리상 여기서 물타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벌었던 수익은 이 다시 한번 더 토해내게 되는 거거든요. 확정을 짓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오를 주식을 뭐 가지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는 볼 수 있었던 수익은 확정을 짓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괜찮습니다. 이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심리가 이미 망가져 버린 거고 그냥 하락 중에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인기주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아주 큰 돈을 버는 투자자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분들 가능해서 이 가운데서 아마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사람하고 순전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경우를 아마 이렇게 또 구분을 딱 해보면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한 번에 큰 시세를 먹는 경우가 확률이 주식시장에선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만약에 이렇게 온전히 뭐 4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익을 고점에서 탁 팔았을 때 비로소 그때 그냥 아 내가 맞췄다라고 이런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환상에 빠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식은 항상 시장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내가 맞췄다라고 말하고 그 마음이 좀 지배를 하는 순간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주식시장에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고요. 결과 결국에는 실수를 부르는 마음에는 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운이 좋아서 됐던 거지 모든 투자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 제럴드 로브는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피라미딩 원칙으로 종목을 교체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방식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해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는 도박 안 해요. 나는 단타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하시고 나는 우량한 종목 안전하게 망하지 않은 기업들 뭐 하나 사가지고 뭐 한 5년 10년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한번 엄청난 하락 시세를 경험하게 된다면은요, 굉장한 공포에 휩싸이고 온전한 정신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항상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시기상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 종목들로 계속 교체해 나가시면서 어떤 시장의 주도주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계좌가 더 빠르게 증식이 됩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뭐 10년 보유해서 한 10년, 15년씩 보유해가지고 한 종목에서 50%, 100% 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인플레이션 대비해서는 썩 좋은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15년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래서 항상 장기 투자라고 해서 우량한 종목을 뭐 몇 년 보유한다고 해서 절대로 꼭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거의 특이 케이스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 거고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상 그게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생각보다 좀 길었는데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책의 내용을 이제 뭐 최대한 좀 도움이 되려고 이제 가져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또 주식을 바라보는 또 시각이 달라서 또 어떻게 다들 느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뭐 주제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저희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